9월 26일. 기다리 아저씨, 학교로 돌아왔어요. 진급해서 3학년이에요. 우리들의 공부방은 이제까지보다 훨씬 훌륭해요. 남향이고 커다란 창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가구와 실내 장식. 줄리아가 무제한의 용돈을 가지고 이틀 전에 이미 학교로 돌아와 실내 장식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새 벽지와 동양식의 융단과 마호가니의 의자. 작년까지 그렁저렁 만족하고 있었던 유사 마호가니가 아니에요. 진짜 마호가니예요. 굉장한 호화품이에요. 하지만 어쩐지 제 방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수를 해서 어디다 잉크 얼룩이라도 내지 않을까 항상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아저씨, 돌아와 보니 미안해요. 아저씨의 비서께서 보낸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째서 제 장학금을 받아선 안 되죠?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지 않겠어요? 어째서 아저씨가 반대하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하셔도 이젠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미 받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만은 저도 결심을 굽히지 않을 작정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건방져 보이겠지만 절대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저씨의 생각은 일단 제 교육을 맡으신 이상 끝까지 깨끗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불과 1초간이라도 좋으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제 교육은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 점은 교육비 일체를 부담해 주실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다만 다른 것은 아저씨로부터 도움받는 액수가 적어진다는 것뿐이에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제게서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로서는 돌려드리고 싶어요. 만일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타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남은 평생을 빚 갚기에 쩔쩔매리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남은 평생의 반을 거기에 얽매이게 될 거예요. 부디 제 입장도 살피셔서 생각을 바꿔주세요. 네? 매달의 용돈은 이제까지대로 감사히 받겠어요. 줄리아랑 줄리아의 가구에 따라가기 위해 아무래도 용돈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줄리아가 좀 더 검소한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줄리아가 저와 같은 방이 아니었더라면. 이건 별로 편지다운 편지가 아니죠. 사실은 좀 더 많이 쓸 생각이었지만 창의 커튼을 4개, 도어의 커튼을 3개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엉성한 바느질 솜씨를 아저씨가 못 보시니 다행이에요. 책상 위에 노쇠 세트를 치약가루로 닦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액자를 걸 철사를 펜치로 자르기도 하고 2개의 트렁크에 가득한 의복을 꺼내기도 하고 제르시 아보트가 2 트렁크에 가득히 의복을 갖고 있다니 거짓말 같죠? 하지만 정말로 갖고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50명의 그리운 친구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개학날은 참으로 즐거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아저씨의 병아리가 저 혼자의 힘으로 땅을 파헤치고자 해도 걱정 마세요. 네? 병아리는 굉장히 정력적인 야무진 암탉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소리로 꼬꼬거리고 아름다운 깃털도 많이 자랐어요. 모두가 아저씨 덕분이에요. 애정을 기울여 주디로부터. 9월 30일. 아저씨, 아직도 제 장학금 때문에 신경이 쓰이세요? 아저씨처럼 완고하고 고집세고 무분별하고 집요하고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처음 봐요. 남의 은혜를 입지 않는 게 좋다고요? 남이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아저씨 이상으로 남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길에서 아저씨와 마주쳐도 아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만일 아저씨가 사리 판단에 밝은 분이고 진정한 격려에 아버지처럼 따뜻한 편지를 어린 주디에게 써 보내시거나 때로는 대학에 찾아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착하게 자라서 나도 기쁘다라고 말해주신다면 적어도 주디 또한 나이 잡수신 아저씨를 향해 이처럼 버릇없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기대대로 온순한 계집애가 되어서 어떤 자잘한 일에도 희망하시는 대로 따르겠지요. 남이 듣고 기절을 해요. 당신은 유리로 된 집에 살고 있어요, 스미스 씨. 속담에 유리로 된 집에 사는 자는 남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곧 허물을 가진 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 장학금은 은혜가 아니에요. 상금과 같은 것이에요. 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쟁취한 거예요. 만일 국어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 경우엔 위원회는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수여하지 않았던 해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남자분과 토론을 한 대쯤 무엇하겠어요. 스미스 씨, 당신네 남성들은 이론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어요. 남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뿐이에요. 달래든가 화난 얼굴을 하든가. 저는 남자를 살살 달래서 자신의 희망대로 일을 끌고 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니까 불쾌한 표정을 짓는 수밖에 없어요. 장학금을 단념하는 것은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앞으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도 받지 않고 머리가 둔한 1학년을 가르쳐 지칠 대로 지친 끝에 신경쇠약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이것이 저의 최후 통첩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저는 훨씬 장래까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 장학금을 탐으로써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걱정하시는 모양이지만 그렇다면 완전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제 교육을 위해 쓸 예정이었던 돈을 존 그리아 고아원의 다른 또 하나의 소녀를 공부시키는 건 좋아요. 이것 상당히 좋은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아저씨께 주의를 해두겠는데요. 그 애에게는 오직 희망하시는 대로만 교육을 시키실 뿐 결코 보다 더 애정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아저씨의 비서는 그분이 편지를 써보낸 충고를 제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서 기분 나빠하실까요? 하지만 가령 기분이 나빠졌다 해도 저로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고집불통으로 자란 아이죠, 아저씨. 저도 이제까진 아저씨의 뜻대로 순종을 해왔지만 이번만은 단호히 결심을 굽힐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원히 결심을 해버린 당신의 제르샤 아보트. 11월 9일. 기다리 아저씨, 오늘은 거리에 나가 구두약 한 병과 칼날을 2~3개, 새 블라우스의 부품과 향수 크림 한 병과 캐스틸 비누 1개를 사려고 했어요. 모두가 꼭 필요한 것들로서 이런 것을 갖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차비를 내려고 보니 다른 외투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둔 채 나오지 않았겠어요? 도리가 없어 버스에서 내려 다음 것을 탔어요. 때문에 체육 시간에 지각을 하고 말았죠. 기억력이 둔한 주제에 외투를 2벌이나 갔다니 곤란한 문제죠. 줄리아 펜더르톤이 크리스마스 휴가 때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를 해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미스 씨? 존 그리아 고아원 출신의 제르샤 아보트가 부잣집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째서 줄리아는 저를 초대했을까요? 요즘 무척 제가 좋아졌나 봐요. 사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살인의 집에 가고 싶지만 줄리아가 먼저 초대해 주었으므로 만일 어디를 가게 된다면 우스터가 아니고 뉴욕이 되겠죠. 한꺼번에 많은 펜도르톤가의 사람들과 만날 것을 생각하니 다소 위축이 돼요. 거기에다 새로 옷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저씨, 만일 아저씨가 얌전하게 대학에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시면 언제나와 같이 얌전하게 온순하게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지금 토머스 헉슬러의 전기와 서간집을 틈틈이 읽고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가볍게 읽기에는 가장 적당한 책이에요. 아르키오프테릭스가 뭔지 아세요? 새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스테리오나토스는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틀림없이 가설의 원시동물로 이빨이 있는 새거나 날개 달린 도마뱀 같은 것이겠죠? 아니, 어느 쪽도 아니에요. 방금 조사를 해봤더니 중세시대의 포유동물이었어요. 금년에는 경제학을 선택했어요. 참으로 머리를 열어주는 학문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자선학과 개혁학을 배워야죠. 그렇게 하면 평의원님,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만일 제게 참정권이 있다면 모범적인 투표자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난주로 21살이 되었어요. 저처럼 정직하고 교양 있고 양심적인 머리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헛되이 하다니 정말 아까운 짓을 하는 나라군요. 언제나 당신의 주디로부터 12월 7일 기다리 아저씨, 줄리안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잠자코 계시는 것은 찬성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겠어요. 우리들은 참으로 사교에 바빴어요. 창립 기념일의 댄스 파티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우리들은 모두 금년에 비로소 참가를 허락받았어요. 상급생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저는 지미 맥크브라이드를 초대했어요. 사리는 지미의 학교 친구로 지난 여름 맥크브라이드 가에 산장에 같이 갔던 사람, 빨간 머리에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줄리아는 뉴욕의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리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사교성으로는 빈틈이 없었어요. 데라 메이터 치치스타가의 친척이래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아저씨는 틀림없이 뭔가 짐작이 가겠죠? 저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들의 손님들은 금요일 오후 4학년의 복도에서 차를 마시는데 알맞게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호텔로 달려가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호텔은 초만원이었기 때문에 당구대 위에서 잤대요. 지미 맥크브라이드는 다음에 이 대학에서 또 뭔가 사교상의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는다면 캠프용 텐트를 메고 와서 교정에 치고 잘까 어쩌고 하더군요. 7시 30분에 손님들은 학교로 돌아와서 교장의 환영회와 댄스 파티에 참가했어요. 우리들의 행사는 언제나 이처럼 일찍 시작되어요. 미리 남자들의 이름을 카드에 써놓고 댄스가 끝날 때마다 남자들은 자기 이름의 머리 글자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음 파트너인 여학생이 간단하게 그 남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미 맥크브라이드라면 상대역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M자 아래서 가만히 얌전히 기다려야 해요. 적어도 얌전하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미는 툭하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R이나 S, 그 밖에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버려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드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3번밖에 춤추지 못했다 해서 퉁퉁 부어 있었으니까요. 낯선 처녀와 춤추는 것은 영 기분이 안 난다나요? 다음날 아침 합창대에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때를 위해 일부러 우스운 노래를 지었어요. 자, 이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주디예요. 어때요, 아저씨? 아저씨의 꼬마 고아도 이만하면 대단한 걸물이 되어가고 있죠? 아무튼 이 법석된 이틀간은 무척 즐거웠어요. 남자들도 즐거웠으리라 생각해요. 그 중에는 처음에 1,000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을 만나는가 해서 위축된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나 그분들도 곧 익숙해졌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온 2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했어요. 예의상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년 봄에 있을 프린스턴의 댄스 파티에 초대해 주었어요. 이미 수락해버렸으니까 부디 반대하시지 마세요. 네? 댄스 파티 때 줄리아와 사리와 저는 모두 새 옷으로 입었어요. 옷에 대해 보고를 드릴까요? 줄리아는 크림빛의 세틴에 금빛 자수가 되어 있고 보랏빛 난초꽃을 가슴에 꽂았어요.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파리에서 주문해온 100만 달러짜리래요. 사리는 연한 파랑의 드레스로 페르시아 무늬의 자수가 있어서 붉은 머리와 잘 어울려요. 이것은 100만 달러짜리는 아니었지만 줄리아만큼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연한 복숭아빛 크레이프 대싱으로 바탕과 같은 빛깔의 린네르의 레이스와 장밋빛 세틴의 장식이 달려 있어요. 손에는 지미가 보내준 새빨간 장미를 들었어요. 사리는 미리 지미에게 무슨 색이 좋은지를 연락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세 사람은 모두 옷에 어울리는 세틴의 슬리퍼와 비단 양말과 시폰의 스카프를 했어요. 여자들 의상에 이처럼 자잘한 보고를 들으시고 아저씨는 참으로 감탄을 하시겠죠? 남자들이란 어쩌면 그리 살풍경한 일생을 보낼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폰이라든가 베니스의 포인트 레이스라든가 손으로 짠 자수라든가 아일랜드의 크로스의 편물이라 해도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요. 거기에 비하면 여자들은 가령 아기에게 흥미를 가진 여자라도 혹은 세균, 혹은 남편, 혹은 시애, 혹은 사환애, 혹은 평행사변형애, 혹은 정원애, 혹은 브릿지 놀이에 흥미를 갖고 있는 여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한결같이 마음속으로는 사시사철 의상에 대한 흥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공통의 자연 정감이야말로 전 세계를 동포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극 중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트로이라즈와 크레시다 3막 3장 175행째. 여담은 이만하고 최근에 발견한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저를 자만심 강한 여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꼭 그런 말 하겠어요. 저는 미인이에요. 정말이에요. 방에 있는 세 개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발견 못했다면 어지간한 멍청이에요. 벗으로부터. 추신. 이것은 소설 속에 흔히 나오는 좋지 않은 익명의 편지예요. 12월 20일. 키다리 아저씨, 조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강의를 둘이나 들어야 하고 트렁크와 슈트케이스를 챙겨야 하고 4시에 기차를 타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아저씨께 한 말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펄 목도리와 목걸이, 리버티 스카프, 장갑, 행커치프, 책, 지갑 모두 마음에 쏙 들어요. 그 중에서도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 이런 식으로 저를 호강시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저는 보통의 처녀아이입니다. 아저씨가 이처럼 세속적인 하찮은 것으로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하면 어떻게 학문에 매진할 수가 있을까요? 존 그리아 고아원의 평년님 중에 언제나 크리스마스 트리랑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분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생각나는 바가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이름을 감추고 있었지만 하시는 수법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전 알 수 있어요. 아저씨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므로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안녕.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주디. 추신. 저도 아저씨께 조그만 기념품을 보낼게요. 주디를 만나면 좋아하시게 될까요, 아저씨? 2월 11일. 아저씨, 정말 뉴욕에서 소식 들을 작정이었지만 뉴욕은 대단히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곳이군요. 뉴욕에 있는 동안 아주 즐겁게 그리고 개몽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정의 일원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오히려 존 그리아 고아원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 낫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저의 생장에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허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제 비로소 물질이 인간을 압박한다는 의미를 깨달은 듯해요. 그 가정의 물질적 분위기란 인간이 짓눌리는 듯 했어요. 돌아오는 급행을 타고서야 저는 깊이 숨을 몰아쉬었죠. 가구류는 모두 조각이 되어 있고
커버가 있고 호화의 극치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답게 차려입고 속삭이듯 말하고 생장이 좋고.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아저씨. 알맹이 있는 얘기란 거기 도착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사상이란 것은 이 집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은 듯 했어요. 줄리아의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이란 보석이나 양장점, 사교 약속 같은 것들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리의 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부인 같았어요. 만일 제가 장차 결혼하여 가족을 갖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매크브라이드 댁의 가족들처럼 살고 싶어요. 가령 전 세계의 돈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아이들을 펜도르톤 댁처럼 기르고 싶진 않아요. 방문했던 집의 가족들을 이러니 저러니 비평하는 것은 실례일지도 모르겠군요. 만일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이건 아저씨와 나만의 비밀이에요. 네? 자비도련님은 딱 한 번 티타임에 오셨을 때 만났어요. 그때조차 둘만이서 얘기할 찬스는 없었어요. 지난 여름에 둘이서 그처럼 즐겁게 지냈는데 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실망이 컸죠. 보아하니 그분은 집안 사람들과 별로 뜻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분명히 그분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줄리아의 어머님은 그분이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만 다행한 것은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빨간 넥타이를 매거나 하진 않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런 괴상한 사상을 주워왔을까요? 집안에는 대대로 영국 국교의 신도인데 그분은 요트라든가 폴로용의 망아지 같은 데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미치광이 짓 같은 개혁 사업에만 헛돈을 들인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돈으로 과자는 사요. 줄리아와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과자 상자를 보내주셨으니까요. 아저씨, 저도 틀림없이 진보적인 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겠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남을 저격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진보적인 사상을 당연히 갖게 될 인간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저의 주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일요일 하루를 소비해서 음미해 보겠어요. 그리고 다음 편지 때 저의 주의를 선언하겠어요. 극장, 호텔, 아름다운 저택 등을 많이 구경했어요. 제 머릿속은 무늬마노, 금박, 모자이크의 마루, 종려나무 등이 뒤섞여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아직도 흥분해서 깨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 돌아와서 다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속속들이 학생이에요. 그렇죠? 조용한 학문의 세계는 뉴욕보다 훨씬 마음을 끄니까요. 대학 생활 참으로 좋아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간표대로 강의를 들으러 나가는 것은 머리를 생기발랄하게 해주고 머리가 피로해지면 체육관이나 노천 운동장에서 운동을 즐기고 자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요. 한밤 내내 짓거려서 마치 세계의 긴급한 문제를 자기들 손으로 완전히 해결할 것 같은 심정이 되어 의기양양하게 침대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또 시간에 짬을 메우는 데는 어렵지 않은 일들이 산처럼 있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생기는 사소한 일들을 주제로 하여 시시한 농담을 하는 게 고작이지만 하지만 굉장히 즐거워요. 어쩌면 우리들은 이처럼 기지가 풍부할까 하고 감탄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이 아니에요. 조그만 기쁨에서야말로 인생의 행복은 샘솟는 거예요. 아저씨, 전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현재에 사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과거를 후회할 게 아니라 또 장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현재의 이 순간에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는 것이에요. 1초 1초를 즐길 작정이에요. 그리고 즐기고 있는 동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작정이에요.
대개의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둔한 지평선 위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지나치는 아름답고 조용한 전원의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미 작가가 늙고 지쳤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든 못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작은 행복들을 산처럼 주워 모을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작가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철학자를 아저씨는 보신 적 있나요? 언제나 당신의 주디. 추신. 오늘 밤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흙덩이가 둘, 모래가 하나, 창틀로 튀어올랐어요. 친애하는 나의 동지여, 만세! 나는 페이비언이에요. 페이비언이란 것은 기꺼이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회개혁주의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내일 아침 당장 사회가 개혁되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건 너무 성급하니까요. 먼 앞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도 끝나고 혁명의 쇼크에도 견딜만하게 되고부터 서서히 개혁이 일어났으면 해요. 그때까지 우리들은 사업상, 교육상, 고아원상의 개정을 해가면서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지애로서 당신의 주디로부터. 월요일 제3교시 2월 11일. 키다리 아저씨, 편지가 짧다고 화내지 마세요. 이것은 편지가 아니고 이제 곧 시험이 끝나면 진짜 편지를 쓰겠다는 소식에 지나지 않아요. 시험은 합격하는 것만으론 소용없어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학금에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따야죠. 맹렬히 공부 중인 JA로부터. 3월 5일. 키다리 아저씨, 코일러 교장 선생님이 오늘 밤 젊은 세대인 제구는 경박하고 천박하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들은 옛날에 이상으로 하고 있었던 진지한 노력이라든가 진실된 학구 태도를 잃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의 쇠퇴는 학생들의 학교 당국에 대한 버릇없는 태도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손 윗사람에 대한 응당한 경의를 우리들은 이미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나왔을 때는 참으로 생각에 잠기고 말았어요. 저는 아저씨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을까요? 좀 더 얌전히 서먹서먹하게 아저씨를 대해야만 할까요? 그래요. 그래야만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친애하는 스미스님, 전반기의 시험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지금 신학기 강의가 나가고 있으니 아무쪼록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학기에는 화학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정성 분석까지 배웠고 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대신 생물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다소 망설였지만 그것은 지렁이나 개구리를 해부해야만 되기 때문이었어요. 지난주 예배당에서 남프랑스에 있어서의 로마의 유적에 대하여 극히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있었어요. 이 제목에 대해 이처럼 명석한 해설을 들은 것은 처음이에요. 지금 국문학 과정의 부독본으로 워즈워드의 틴탄 아베이를 읽고 있어요. 어쩌면 이토록 훌륭한 작품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자기의 범신론에 대한 개념을 구현하고 있을까요? 셸리나 바이런, 키트나 워즈워드 등의 작품에 예증되어 있는 전세기 초기의 로만파 운동은 그 한 걸음 앞서의 고전파 시대보다 훨씬 뜻깊게 사료돼요. 시로 말씀드리자면 테니슨의 아름다운 소품 록슬리 홀을 읽어보셨나요? 요즘은 아주 착실하게 체육관을 나가요. 학생감이 꼬박꼬박 나가라 해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다소 곤란을 겪게 되죠. 체육관 안에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만든 대단히 아름다운 수영풀이 있어요. 이것은 동창생이 기증한 거예요.
같은 방을 쓰는 매크브라이드가 수영복을 주었어요. 작아져서 본인은 이미 입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수영을 배울까 해요. 저녁 식사 후에 아주 맛있는 복숭아빛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식료품을 물들이는 데는 식물성 염료밖에 쓰지 않아요. 아닐린의 염료를 쓰는 것은 미감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대학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최근의 기후는 아주 이상적이에요. 빛나는 햇살, 구름, 그리고 때로는 봄 눈이 흩날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오가는 산책을, 특히 돌아올 때의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그럼 스미스님의 건강을 빌며 삼가 펜을 놓을까 해요. 제르샤 아보트 배상 4월 24일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 교정의 저 아름다움. 아저씨도 보러 오시면 좋을 텐데. 자비도련님은 전번 금요일에 다시 들렀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공교롭게 오셨었어요. 왜냐하면 사리와 줄리아와 저는 기차 시간에 닿게끔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어딜 가려고 했겠어요? 외람되게도 프린스턴 대학으로 댄스하러, 그리고 볼게임 보러요. 가도 좋을지 아저씨께 여쭙지 못했어요. 어쩐지 비석께서 노 할 것만 같아서요. 하지만 모든 조건을 갖추고 가지고 갔었어요. 학교 당국에서 휴가를 허가받고 사리의 어머님이 보호자로서 따라갔으니까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요. 토요일,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났어요. 야경꾼이 우리들 모두 6명을 깨워주었어요. 우리들은 보온 냄비로 커피를 끓였어요. 그리고 2마일쯤 걸어서 원트리 힐의 정상까지 올라가 해돋이를 보았어요. 마지막 비탈은 기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칫했으면 해가 먼저 떠오를 뻔했어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우리들이 아침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 식욕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어머나, 오늘은 굉장히 절규적인 문체만 쓰고 있는 것 같군요. 이 장은 느낌표 투성이군요. 사실은 봉우리 진 나무랑 운동장에 석탄 찌꺼기를 깐 트럭이 생긴 것들을, 그리고 내일은 생물학에 왠지 싫은 강의가 있다는 것과 호수 위에 띄울 새 카누, 캐슬은 프렌티스가 폐렴에 걸렸던 일, 학장님네 고양이가 가출하여 사환이 신고를 하기까지 2주간이나 퍼거슨 기숙사에 묵고 있었던 일, 제가 새로 맞춘 세 벌의 옷, 흰색, 분홍, 파란 물방울 무늬의 옷이랑 그에 어울리는 모자에 관해서 자세하게 쓸 생각이었지만 아무튼 졸려서. 전 언제나 졸립다는 핑계를 많이 대죠. 하지만 여자대학은 이만큼 바빠요. 하루가 끝날 때는 정말 팍 지쳐요. 오늘같이 새벽에 일어난 날은 더욱더. 사랑을 모아, 주디. 5월 15일. 키다리 아저씨, 버스를 탔을 때 위쪽으로만 가만히 시선을 쏟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은 좋은 행동일까요? 오늘 아름다운 비로디의 옷을 입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차에 탔어요. 그리고 전혀 무표정인 채 15분간이나 바지 멜빵의 광고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만이 그 자리에 중요 인물인 듯한 얼굴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봐요. 그 사람이 하찮은 간판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동안 저는 재미있는 인물들이 수두룩하게 탄 차 안을 샅샅이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그림은 여기에 비로소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실 끝에 매달린 거미 같죠?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체육관 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저를 그린 거예요. 수영교사는 저의 벨트 뒤에 달린 고리에 로프를 연결해서 그것을 천장의 도르래에 걸어서 조절하고 있어요. 교사로서의 성실성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교사가 로프를 늦추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여야만 해요. 그래서 항상 한 눈으로는 걱정스레 교사를 지켜보고 한쪽 눈으로 헤엄을 치지요. 이런 식으로 주의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훨씬 진보를 했을 텐데도 영 진척이 없어요. 요즘은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워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해가 나고 있어요. 사리와 저는 지금부터 테니스를 치러 나가요. 그렇게 하면 체육관 쪽은 살짝 빠져도 돼요. 일주일 후. 좀 더 일찍 편지를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꼬박꼬박 쓰지 않아도 마음 상하시지 않죠, 아저씨?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것은 참 즐거워요. 제게도 가족이 있는 것 같아 든든해요.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제가 편지를 받는 남자분은 아저씨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나 더 있어요. 이번 겨울에 자비도련님으로부터 길고 아름다운 편지를 몇 통이나 받았어요. 줄리아가 필적을 눈치챌까봐 봉투는 타이프로 쳐서요. 어이없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되게 노란 편지지에 굉장히 거친 글씨로 쓴 편지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오죠. 그 어느 쪽에도 사무적으로 즉각에서 답장을 써요. 거봐요. 저도 다른 여자아이와 별로 다른 게 없죠? 저도 남자한테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상급생의 연극 클럽에 뽑힌 이야기 벌써 말씀드렸던가요? 엄선을 거친 사람들 뿐인 클럽이에요. 1,000명 중에서 불과 75명밖에 뽑히지 않아요. 철저한 페이비언인 제가 이 클럽에 들어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사회학에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제목은 생각 좀 해보세요. 보호가 요망되는 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예요. 교수께서 논제를 트럼프처럼 잘라서 아무렇게나 돌렸는데 제 차례에 이것이 왔어요. 웃기죠? 애정을 기울여 JA 6월 4일. 아저씨 굉장히 바빠요. 열흘 후에 종업식, 내일부터 시험. 맹렬히 공부도 해야 하고 짐도 이것저것 꾸려야 하고 바깥 세계는 너무도 아름다워 가만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자니 괴롭고. 하지만 좋아요. 곧 여름방학이니까요. 줄리아는 이번 여름에 외국에 갈 거래요. 이것으로 4번째래요. 확실히 좋은 일들은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 있지 않군요, 아저씨. 사리는 종전대로 아디롱 다크에 갈 거래요. 자,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3번 만에 맞추어 보세요. 로크 윌로우라고요? 아니에요. 사리의 아디롱 다크? 아니에요. 이제 아디롱 다크에는 작년에 이미 고배를 마쳤으니까요. 다음은 아무것도 상상하실 수가 없죠? 아저씨는 너무도 독창성이 없군요. 그럼 가르쳐 드리죠. 단 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아저씨의 비석께 미리 경고해 두죠. 저는 여름 동안 찰스 패터슨 부인이라는 분과 함께 해안에서 지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 대학에 들어갈 소녀의 가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매크브라이드 댁을 통해 패터슨 부인과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차밍한 분이에요. 동생에게도 국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시간도 조금은 있고 한 달에 $50나 받아요. 엄청난 돈이라고 놀라시겠죠? 하지만 저쪽에서 그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야 $25 이상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9월 초에 마그노라이를 떠나 나머지 3주간은 적어도 로크 윌로우에서 보내게 되겠죠. 샘플 부부랑 정다운 동물들을 전부 만나보고 싶군요. 어떠세요? 제 플랜은? 제법 독립을 하게 되었죠? 아저씨가 저를 이처럼 혼자서 서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젠 거의 혼자 걷게 된 것 같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과 우리들의 시험이 우연히도 같은 날이었어요. 상당히 실망이 컸어요. 사리와 저는 졸업식에 가려고 했었으나 물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안녕 아저씨.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그리고 가을에는 다음 해의 일에 대비해서 충분히 휴양을 취하고 힘을 저축해서 돌아오세요. 아저씨야말로 제게 이런 편지를 주셔야 해요. 제게는 아저씨가 여름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엇을 즐기고 계시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아요. 아저씨의 신변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는 골프를 하세요? 아니면 사냥? 승마? 또는 햇볕을 쬐면서 명상에 잠기나요? 아무튼 뭘 하시더라도 즐겁게 지내세요. 그리고 주디를 잊지 마시길. 6월 10일. 아저씨, 이처럼 쓰기 어려운 편지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제 자신이 할 일은 이미 결정을 해버린 뒤이므로 이제 새삼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저를 이번 여름에 유럽에 보내주신다니 정말로 아저씨는 상냥하고 관대하고 좋으신 분이군요. 한순간 제 마음은 유럽행의 매력에 취해 휘청했으나 다음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니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육비를 거절해 놓고는 그 대신 오로지 유람을 위해 그 돈을 쓰다니 비합리적이 아닌가요? 너무 저를 이렇게 호사시켜선 안 돼요, 아저씨. 인간이란 가진 적이 없는 것은 내내 갖지 않아도 별로 아쉬운 줄을 모르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당연히 그녀의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그것 없인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사리나 줄리아와 같이 지내는 것은 저의 금욕적 철학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돼요. 두 사람은 다 어렸을 때부터 물질면에서 풍족하게 자라왔어요. 그러므로 행복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의 생각은 자기가 희망하는 것은 전부 세상에 빌려주었으니까 당연히 세상은 빌은 것을 인정하고 갚아주나 봐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세상에 빌려준 것이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확실히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저에게는 신용대부를 신청할 권리가 없어요. 세상이 제게 지불을 거부할 때가 언젠간 꼭 올 테니까요. 어머, 저 좀 봐요. 마치 비유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아셨어요? 모름지기 제가 취할 가장 바른 길은 이번 여름에 가정교사를 해서 자활의 길을 개척하는 것뿐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있어요. 마그노리아, 4일 후. 꼭 여기까지 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가정부가 자비도련님의 명함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분도 이번 여름에 유럽에 가신대요. 줄리아랑 줄리아의 가족들과 함께가 아니고 오직 혼자서. 저도 여자 단체 여행의 후견자인 어느 부인과 같이 유럽 여행을 하라는 권유를 아저씨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아저씨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친절한 신사가 저를 대학에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존 그리아 고아원이니 뭐니 다 얘기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저씨가 저의 후견인이며 극히 정당한 옛날부터 우리 집과는 친한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묘하게 들릴 테니까요. 아무튼 자비도련님은 저더러 꼭 유럽에 가는 게 좋다고 우겼어요. 그분의 말로는 유럽행은 제 교육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마침 그 무렵에는 파리에 가므로 가끔 동행자로부터 빠져나와 함께 조용한 이국풍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 말은 저를 유혹했어요. 자칫
유혹당할 뻔했어요. 만일 그분이 그처럼 명령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함락되었을 거예요. 저는 조금씩 살살 달래면 홀딱 넘어가지만 우격다짐으로 하려 들면 절대로 지질 않아요. 자비도련님은 저를 멍청이, 바보, 불통, 괴짜, 백치, 고집쟁이 아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분이 퍼부어댄 악담의 극히 일부로 나머지는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며 나이 많은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들은 자칫 싸움을 할 뻔했어요. 어쩌면 그게 진짜 싸움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여간에 저는 급히 트렁크를 챙겨서 이리로 와버렸어요. 아저씨께 보낼 편지를 다 쓰기 전에 다리를 건너고 그 다리가 뒤에서 타버렸으면 싶었어요. 이제 다리는 완전히 재로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클리프에 와 있어요. 이미 트렁크를 열어 짐을 꺼내고 플로렌스는 벌써 제1변화 명사와 악전고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악전고투가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런 망나니는 보다 처음이에요. 우선 공부하는 태도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까지 아다스크림 소다 이상의 난 문제에 신경을 써본 일이 없는 애니까요. 우리들은 벼랑의 조용한 구석을 교실로 정했어요. 패터슨 부인이 되도록이면 딸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 쪽에서 본다면 눈앞에 푸른 바다랑 항해 중인 배가 보이는 곳에서는 좀처럼 공부에 정신을 쏟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저 외국행의 어느 배에 저도 탔을지 모른다는 것을 하고 생각하면 그러나 라틴어 문법 외에는 한눈도 팔지 않았어요. 전치사 A 또는 AB, 무엇 없이, 의 앞에서, 와 함께, 로부터, 에서, 없이, 까지, 속에, 무엇의 아래, 무엇의 위에는 탈격을 지배한다. 보세요, 아저씨. 꿋꿋하게 유혹 따위엔 한눈도 안 팔고 일을 시작했죠? 부디 이번 일에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의 친절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친절에 대한 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주 훌륭한 공민이 되는 것이에요. 여자도 공민일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히 훌륭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저를 보시고 아저씨가 내가 저 훌륭한 인간을 세상에 내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멋지겠죠, 아저씨? 하지만 저 아저씨를 속이고 싶진 않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가끔은 저 자신이 조금도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빛나는 장래를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저는 보통 이상이 못 되는 평범한 인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장의사 주인의 부인이 되어서 내조의 공이나 세우겠지요. 언제나 당신의 주디로부터. 8월 19일. 기다리 아저씨. 제 방의 창에서는 훌륭한 풍경을 전망할 수 있어요. 바다 경치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몰라요. 시야가 닿는 물과 바위뿐인걸요. 이번 여름도 자꾸자꾸 지나가요. 오전 중엔 라틴어와 국어와 대수와 멍청한 두 아가씨와 함께 지내요. 도대체가 마리오는 이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가령 들어간다 해도 계속 할 수 있을지, 플로렌스는 더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일까요. 아름답기 때문에 머리가 텅 비든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차 저 아가씨들의 대화는 남편을 꽤 따분하게 할 거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어요. 운 좋게 머리가 텅 빈 남편을 얻으면 그런 다행이 없지만서도요.
아마 그런 경우도 덜언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머리가 텅 빈 남자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이번 여름에도 그런 류의 남자를 많이 만났어요. 오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절벽 위를 산책하거나 바닷물의 상태가 좋을 때는 수영도 해요. 바닷물에선 쉽게 헤엄을 칠 수 있어요. 어때요? 저의 교육도 실용 단계에 접어들었죠? 파리에 계시는 자비 도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아주 짧고 간결한 편지였죠. 그분의 충고에 따르지 않았음을 아직도 완전히 양해하지 못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그분이 일찍 돌아오신다면 개학 전에 2, 3일을 로크 윌로우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만일 제가 굉장히 상냥하게, 애교 있게, 온순하게 굴면 또 전처럼 친해질 거예요. 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사리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9월이 되거든 2주일쯤 자기네 산장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 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나요? 이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이젠 그래도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최고 학년이니까요. 그리고 한여름 내내 일했으니까요. 조금은 건강한 레크레이션이 필요해요. 아디롱다크에 가보고 싶어요. 사리를 만나고 싶어요. 사리의 오빠도 만나고 싶어요. 내내 카누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주되면서도 천박한 동기예요. 자비도련님이 로크 윌로우에 갔을 때 제가 없어서 실망하는 것.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저를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래도 그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어요. 아무도 제게 명령할 순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만은 별도예요. 그러나 그 아저씨도 항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아디롱다크에 갈 거예요. 맥크브라이드 캠프에서 9월 6일 아저씨 편지는 시간에 맞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저를 명령대로 하시고 싶으셨다면 2주일 전에 명령을 전달하도록 비서에게 지시하셨어야죠.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이리로 와버렸어요. 오늘로 5일째예요. 숲은 아름답고 캠프도 아름답고 날씨도 맥크브라이드 댁의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저 굉장히 행복해요. 보세요. 지미가 카누를 타러 가자고 하는군요. 안녕.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어째서 조그만 놀이도 그처럼 완고하게 막으실까요? 한여름 동안 일했으니까 2주간쯤은 즐겁게 놀아도 좋을 것 같은데. 아저씨는 아무래도 청개구리인가 보죠? 하지만 전 역시 아저씨가 좋아요. 여러 가지 결점은 있지만요. 주디 10월 3일 기다리 아저씨, 대학으로 돌아왔어요. 마침내 4학년이 되었어요. 동시에 맨슬리즈의 주간이기도 해요. 이처럼 세정의 밝은 인물이 불과 4년 전에는 존 그리아 고아원에 살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스피드합니까?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크 윌로우로 보낸 자비 도련님의 짧은 편지가 대학으로 회송되어 왔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쉽게도 이번 가을에는 그쪽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친구들과 요트를 타기로 약속을 해버려서. 당신은 즐겁게 여름을 보내고 전원 생활을 만끽하도록. 제가 맥크브라이드 댁의 산장에 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냐하면 줄리아가 얘기했으니까요. 당신네 남성들은 음모를 꾸미는 데는 별 소질이 없어요. 여성에게 맡겨두는 게 좋아요. 남성에겐 미묘한 잔재주가 어울리지 않아요. 줄리아는 그야말로 황홀한 새 옷들을 트렁크에 가득 채워 갖고 왔어요. 그 중에서는 천사가 입으면 어울릴 것 같은 레인보우, 리버티, 크레이프의 이브닝 가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금년에 제 옷이 고급 미 중 이유로 이런 말 있었던가요?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싸구려 양장점에 맡겨서 패터슨 부인의 옷을 본딴 것이에요. 견본 그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파리를 가보고 말겠어요. 아저씨, 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의복에 대해 우리들이 법석을 떠는 모습은 정말 바보스러워 보이죠? 정말 바보스러워요. 그건 확실히 그래요. 하지만 그건 모두 남성들 때문이에요. 여자들의 불필요한 복식을 경멸하고 분별 있고 신뢰적인 의식을 장려한 학식 있는 독일의 교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교수의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로서 복장 개혁을 스스로 실천했어요. 그 결과 그 교수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코러스 걸과 달아나 버렸대요. 언제나 당신의 주디로부터. 추신, 우리 건물의 사환이 푸른 체크 무늬의 긴감 에이프런을 하고 있어요. 대신 갈색의 것을 갖다 주고 그건 호수 속에 던져버릴 셈이에요. 푸른색을 볼 때마다 옛날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쳐요. 11월 17일. 기다리 아저씨, 저의 작가로서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정이 필요해요. 부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동정해 주세요. 다음 편지에서 그 말을 해서 상처를 더 크게 하거나 하지 마세요. 네? 사실은 전부터 글을 쓰고 있었어요. 겨울 동안에는 매일 밤, 여름 동안에는 두 사람의 멍청이 아가씨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는 틈틈이. 개학이 되기 전에 마침 끝이 나서 어느 출판사에 보냈어요. 2달 동안이나 반송되어 오지 않길래 틀림없이 채택이 되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제 아침 속달 소포로 30센트의 요금을 물었어요. 원고가 되돌아왔어요. 출판사의 편지도 안에 들어있었어요. 참으로 친절한 아버지 같은 편지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썼더군요. 그 편지에는 주소로 짐작할 때 당신은 대학생인 듯한데 만일 충고를 해도 좋다면 우선은 학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졸업 후에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소설을 읽은 고문의 의견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줄거리는 황당무계, 인물은 과장, 대화는 부자연, 꽤 유머가 있으나 반드시 취미가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작가에게 더욱 수업을 쌓도록 충고할 것. 장차 틀이 잡힌 소설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 전혀 반갑지 않은 의견이죠, 아저씨. 이러면서도 저는 미국 문학에 일대 공헌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졸업 전에 훌륭한 소설을 써서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소설의 재료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줄리안의 집에 갔을 때 수집했어요. 아무튼 고문의 말이 옳겠지요. 2주일 동안에 저 대도시의 풍속, 습관을 샅샅이 관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제 오후 원고를 안고 산책을 나갔었어요. 가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 기사에게 난로를 잠깐 빌려주겠느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네네 하면서 뚜껑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그 원고를 쑤셔놓고 말았어요. 어쩐지 하나뿐인 아이를 화장해버린 듯한 심정이었죠. 어젯밤엔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어요. 나 따위 출세할 리가 없어요. 아저씨도 헛되게 돈을 낭비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떠했을까요? 오늘 아침 눈을 떴더니 새롭게 멋진 스토리가 떠오르지 뭐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면서 등장인물에 대해 머리를 짰죠.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비관론자란 말만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가령 남편과 12명의 아이가 지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 해도
다음날 아침엔 다시 벌떡 일어나 다른 짝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애정과 함께 주디가.